르방은 이렇게 물에다가 띄워봤을 때 동동동동 뜨는 게 최대 활성화가 되게 잘 된 상태예요. 르방을 이렇게 물에다가 먼저 넣고 풀어서 반죽 재료들을 넣으면 좀 더 만들기가 쉬워요. 물과 르방입니다. 강력분 318g, 통밀가루 130g, 프랑스 밀가루 T65 123g, 설탕 28g은 이스트의 밥이에요. 소금 8g, 제 치아바타의 맛의 비법 감자가루 61g, 르방과 함께 빵을 부풀릴 이스트 3g, 바시나주로 사용할 물 93g, 올리브유 44g을 넣습니다. 저는 반죽기가 있어서 반죽기로 반죽을 할 건데요. 만일에 없으신 분들은 사워도우 빵 만들 때 제가 반죽했던 방법대로 반죽을 하시면 똑같이 반죽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단에서 천천히 돌리다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뭉치기 시작하면 속도를 한 단계만 더 높여줍니다. 이렇게 천천히 오랫동안 반죽해야 빵이 더 맛있고요. 감자가루를 넣었는데 그 감자가루 덕분에 반죽이 더 쫀득거려요. 이 상태로 반죽을 10분, 15분 저속에서 돌릴 거예요. 반죽의 초기 단계에서는 반죽이 한 덩어리로 뭉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렇게 푹 퍼져요. 그러면 이때 속도를 한 단계 더 높여줄게요. 제가 만든 치아바타 반죽의 특징은 감자가루가 들어갑니다. 감자가루는 치아바타를 구웠을 때 쫀득함을 더해줘서 더 촉촉한 맛의 치아바타를 완성할 수 있어요. 또 중요한 밀가루인데요. 총 밀가루 분량 중에 30%를 통밀가루로 넣어서 반죽을 했습니다. 통밀만 넣어서 치아바타 반죽을 만들 수도 있지만 초보자의 경우에는 글루텐 형성과 발효 과정에서 어려울 수 있어요. 통밀이나 호밀가루와 같은 잡곡가루를 30% 정도로 넣고 빵을 만들어 드시게 되면 통곡물 빵을 만들기가 더 쉽습니다. 이런 통곡물의 영양성분 함량이 30% 이상일 경우에 식이섬유소 함량을 높여서 영양적 이득도 있어요. 발효와 성형 과정에서 반죽을 다루기 더 쉬워지면서 통곡물의 함량을 조금씩 늘려서 만들어 보세요. 저는 50%까지 만들어 보았는데 아무래도 완성된 빵의 식감이 조금 더 거칠지만 반죽이 아주 잘 부풀었어요. 이제 빵 반죽이 서로 잘 달라붙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살짝 막 같은 게 생기면서 겹겹이 쌓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글루텐이 이제 어느 정도 생겼는데요. 이 정도면 한 60%, 70% 정도 글루텐이 생성이 된 상태입니다. 빵을 만들 때는 강력분을 사용해서 만듭니다. 강력분에는 밀가루 단백질인 글루텐 함량이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반대로 글루텐 함량이 가장 적은 밀가루는 박력분입니다. 가끔 글루텐 프리 식품에 대한 정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글루텐은 특별히 나쁜 물질은 아니지만 만성적으로 장에 염증이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인 실리악병이 있으신 분들은 글루텐을 피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실리악병이 있으신 분들이 글루텐을 섭취할 경우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소장 점막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소장 점막을 면역세포가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점막이 손상되고 손상된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데요. 다행히 글루텐을 드시지 않으면 소장 점막에 있는 육모세포가 바로 회복이 된다는 점이지요. 실리악병과 비슷한 크론병의 경우에는 글루텐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는 빵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죽이 이 반죽 봉을 중심으로 가운데로 몰리기 시작하면 이때 글루텐이 약 90% 정도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때 바시나주를 넣을 건데요. 반죽의 속도를 줄여주고 바시나주는 물과 아까 우리 담아놨던 올리브유예요. 한 번에 다 집어넣으면 반죽에 글루텐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한 5번, 6번 정도에 나눠서 넣습니다.
처음부터 오일을 넣었을 때에는 글루텐 생성을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글루텐을 더 잘 만들기 위해서 기름 성분을 나중에 넣는 거예요. 반죽이 아래쪽으로 살짝 분리되는 느낌이 있지만 계속 반죽기를 돌리다 보면 반죽이 또다시 한 덩어리가 되고 겉돌고 있는 기름기가 반죽 안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2차로 바시나주를 한 번 더 넣어줄 거예요. 네, 이제 겉돌던 기름기가 많이 없어졌죠. 다시 바시나주를 또 넣어줍니다. 반죽에 수분 함량이 아주 많은 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빵을 구웠을 때 빵이 조금 더 무겁고 또 촉촉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 대신 이 반죽을 다루기에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어요. 글루텐이 생성된 게 보이지 않아요? 저기 벽 쪽으로 타고 흐르는 실같이 생긴 저게 바로 밀가루의 단백질인 글루텐이에요. 글루텐이 잘 만들어진 반죽이에요. 이걸 보면 손으로 이렇게 쭉 늘렸을 때 어때요? 찢어지지 않고 보면 아래 손바닥에 비추죠. 손바닥에 비추는데도 찢어지지 않는 정도, 이게 바로 글루텐 100% 반죽입니다. 글루텐 100%가 된 반죽에 토핑을 넣을 거예요. 토핑을 넣지 않고 구우면 플레인 빵이 되지만 저는 올리브와 치즈를 넣을 겁니다. 100%가 된 걸 확인하고 올리브를 넣고 그리고 치즈를 넣어요. 약 1분 정도 믹싱 해주면 반죽에 토핑들이 잘 섞이게 됩니다. 이 정도 섞이면 이제 반죽을 발효할 거예요. 용기에서 쏟아요. 글루텐이 잘 만들어져서 한 덩어리로 뭉쳐있기 때문에 한 번에 잘 떨어집니다. 이제 손을 묻히고 나서 반죽을 살짝 잡아줄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반죽끼리 너무 흐트러져 있어요. 얘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우리 코일 폴딩 했었잖아요. 그때처럼 들었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하면 겉도는 토핑들이 속 안으로 뭉쳐지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4-5번 정도 반복해주고 이제 1차 발효 상온에서 약 1시간 정도 할 겁니다. 발효가 끝난 반죽이에요. 그 사워도우 빵 할 때처럼 폴딩을 할 건데요. 이렇게 쭉 늘어뜨려서 반을 접고 또 쭉 늘어뜨려서 접고 이렇게 접으면 반죽과 반죽 사이에 층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 안에 가스가 같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빵을 구웠을 때 부푸는 그런 원리입니다. 1차 발효가 끝난 반죽은 뚜껑을 덮고 냉장고 안에서 12시간에서 18시간 정도 저온 숙성합니다. 저온 숙성하고 하룻밤 잔 반죽. 넘쳐 나옵니다.